유다나 영상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층간소음으로 복수한 썰 풀어봅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집에만 박혀서 지냈었는데 몇 달 전 윗집이 이사오고 나서부터 층간소음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윗집은 애들이 못해도 두세 명은 있는 것 같았는데 층간소음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뛰는 소리가 진짜 엄청 시끄럽잖아요. 진짜 윗집이 이사오고 나서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밤늦게까지 쿵쿵쿵 천장이 울리는데 진짜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참다 관리실에도 말해보고 윗집에 찾아가 부탁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부탁한 걸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거죠. 오히려 저에게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예민한데 어떻게 아파트에 살아요? 이러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시국인지라 애들도 학교에 안 나가니 아침이고 밥 먹을 때고 쉴 때고 잘 때고 시간 안 가리고 하루 종일 천장이 울리는 쾅쾅 소리에 저는 진짜 이를 갈며 진짜 어떻게 엿먹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별별 조언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층간소음 스피커가 눈에 들어와서 바로 주문해버렸습니다. 소리도 빵빵하고 아주 만족스러워서 뭘 틀지 고민하다 좀 특별하게 아따아따 담비 울음소리를 모아서 친히 편집까지 해서 준비했습니다. 다행히도 계단식 아파트라 옆집이 없어서 옆집에 피해줄 일은 없었어요. 물론 저희 집은 시끄러우면 안 되니 스피커에 방음제도 돌돌 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켜봤는데 처음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윗집에 뛰는 소리도 그대로였고요. 그렇게 저는 일하다 틈나면 가서 담비 울음소리를 켰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저는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서 약간 실망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윗집에서 내려왔어요. 문을 열어주니까 저기 혹시 아이 키우세요? 네? 그게 왜요? 애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 것 같아서요. 조금 주의시켜 주시면 안 되나 해서. 예? 한참 울 나이인데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예민하셔서 어떻게 아파트에 사세요?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 보듯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보니 애엄마는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아서 그런지 표정이 참 볼만했습니다. 후로 예전처럼 쾅쾅거리진 않았지만 저도 여태 소음을 들어온 시간이 있으니 몇 주간 더 켜주기로 마음먹고 더 켜줬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 지장 줄 정도로 뛰는 소리는 안 나고요. 역시 가짜는 사과를 받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좋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을 다니며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했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는 지독한 단골 진상 손님이 있었는데 그 진상 손님 때문에 다른 알바생들이 얼마 안 가 그만둔 적도 있었어요. 저도 진상짓을 참다가 막 나가 버렸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환불해줘. 물건 던지지 마세요. 환불이나 하지 알바 주제 이래라 저래라야. 방금 던져서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했는데 부서졌을지 어떻게 알아요? 환불 못 해드립니다. 그거 좀 던졌다고 부서졌으면 그 물건이 문제지. 환불을 안 해준다고? 아줌마 같으면 해줄 거예요? 참 됐으니까 내놔. 이거나 계산해. 3,800원입니다. 자 여기 5,000원. 여기 거스름돈이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 기분 나쁘세요? 아줌마가 하시길래 따라해봤는데 너 잘리고 싶어? 요즘 진상들 때문에 일하기 싫어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잘 됐네요. 뭐? 이거 완전 막 나가네. 니네 사장도 너 이러는 거 알아? 사장님이 CCTV 돌려보시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까 이제 좀 비켜주세요. 그거 좀 비키셔 아줌마. 진짜 두고 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어휴,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요? 어딜 가나 저런 진상들이 많어.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진상 아줌마에게 처음으로 막 나갔습니다. 솔직히 후련했습니다.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건지 알바라고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던 무시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또 일이 터졌어요. 어서오세요. 어이 너 도시락 좀 가져와봐. 도시락은 저기서 고르시고 계산하시면 돼요. 너 알바 아니야? 어디 있는지 알면 네가 가져와야지. 종류가 많아서 직접 골라서 가져오셔야 돼요. 이딴 거 하나 못해가지고 알바는 어떻게 하는 거야? 3,500원입니다.
이거 계산하고 나머지는 전부 1,000원짜리로 바꿔줘. 아, 지금 1,000원짜리가 부족해서 5,000원권이랑 섞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편의점에 1,000원짜리가 왜 없어? 그리고 없으면 네 돈으로 바꿔주던지 은행을 다녀오던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환불해 드릴게요. 바로 옆에도 편의점 있으니까 거기로 가세요. 뭐? 이게 미쳤나? 어른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왜 그 모양이야? 아니, 여기가 은행이에요? 이 돈 가져가시고 저쪽 편의점으로 가세요. 이게 진짜 가정교육 못 받았어? 지금 당장 바꿔오라고. 아, 뭐래. 그럼 아저씨는 편의점에서 잔돈 바꾸는 거라고 교육받아서 이래요? 뭐래? 이게 미쳤나? 때리려고요? 저 지금 신고합니다. 내가 너 때렸어? 뭘 신고해? 저 지금 때리려고 하셨잖아요. CCTV에 다 찍혔거든요.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 아저씨가 저 때리려고 했어요. 뭐? 때리려고 했다고? 저기요, 아저씨. 우리 알바생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뭐야,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워? 글쎄, 저 아저씨가 알바생을 때리려고 했대요. 무서워라.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그냥 잔돈 받고 가려고 했는데. 아, 그럼 경찰 오고 CCTV 돌려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요. 제가 방금 신고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왔고 있던 일들을 설명하고 다 같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장면과 소리치는 장면, 그리고 저를 때리려고 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결국 그 아저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장형이 바로 찾아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형! 아까 경찰 왔다며. 무슨 일이야? 아니, 그 맨날 오던 진상 아저씨가 저 때리려고 해서 바로 신고했죠. 뭐 맞은 건 아니지? 옆에 상가 아줌마랑 아저씨가 바로 와서 도와줘가지고 괜찮아요. 야, 사장한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요, 알바생 교육 안 시키세요? 물건도 환불 안 해주고 거스름돈도 나한테 던지고 했다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CCTV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니, 확인할 게 뭐가 있어. 당장 저 알바생 무릎 꿇고 사과하면 봐줄 거니까 사과부터 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돈을 던졌다고 하셨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교육을 다시 하던가 하죠. 그렇게 저와 아줌마 사장령 셋이 CCTV를 확인했는데 아줌마가 먼저 물건을 던져서 바닥에 떨어진 것과 돈을 던지다시피 한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줌마는 오히려 손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바생도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않냐며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박박 우기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사장형이 저기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셔서 알바생들 괴롭히시면 저도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좋게 이쯤에서 끝내시고 나가주시는 게 어떠세요? 이러고 말하셨는데 진짜 사이다였어요. 이내 아줌마는 별말 없이 빨개진 얼굴로 편의점을 나갔고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그 2명의 진상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고생했다며 앞으로도 저런 진상 손님이 오면 참지 말고 할 말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편의점 진상 퇴치썰이었습니다. 삐! 안녕하세요. 제가 20살 때 변태 만났던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날은 종강을 하고 친구들과 저녁 늦게까지 논 후 터미널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버스가 언제 오나 시간을 확인하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요, 네? 저 죄송한데 다나공원 가려면 어떤 버스 타야 하나요? 아, 다나공원이요? 1004번 타시면 돼요. 아, 1004번이요? 감사합니다. 저는 마침 제가 타는 버스가 거기 지나가는 걸 알아서 알려줬는데 그 뒤로 그 남자가 옆에 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 근데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아, 네. 약속이 있어서. 아, 남자친구? 아니요, 그냥 친구요. 아, 그럼 남자친구는 없어요? 있는데요? 얼마나 사귀셨어요? 일주일이요. 아, 얼마 안 되셨구나. 이러면서 저한테 저 뒤에서 봤을 때부터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그런데 번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저 남자친구 있다니까요? 이랬더니 그냥 친구하면 되죠. 이러면서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저 때는 제가 무시를 잘 못해서 대답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버스가 와서 타러 가는데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설마 했었지만 그 남자가 제 옆에 와서 앉을 줄이야. 그래서 저는 창가 쪽으로 최대한 붙어 앉아 있었는데 그 남자가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내리냐? 몇 살이냐? 자기는 몇 살이다? 이러면서요. 근데 그날은 제가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H라인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급하게 앉은 자리가 버스 뒷바퀴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들 그 자리가 불편하신 건 아실 거예요. 거의 쭈그리고 앉다시피 앉아서 가방을 다리 위에 올려서 가리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 다리에 손을 대며 근데 다리가 엄청 예쁘시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진짜 화들짝 놀라서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당황하고 있었는데 남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오늘 꼭 집에 들어가야 하냐며 자기랑 술 한잔 하는 거 어떠냐고 그 공원에서 내리지도 않고 제 옆에 앉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나이도 많았어요. 20대 후반? 제가 좀 순진? 안 좋게 말하면 멍청한 이미지라 절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점점 빡치더라고요. 분명 남자친구도 있다고 했는데 다리까지 터치하며 저렇게 들이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저는 그만 화를 못 참고 아 싫다고 나 남자친구도 있고 그쪽이랑 술 먹기 싫으니까 좀 꺼지라고 아 진짜 개빡치게 다리는 왜 만지는데 이러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막차 시간대라 만원 버스였는데 사람들은 다 저희 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금세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급하게 배를 누르고 내렸습니다. 저도 이목이 집중되니 좀 부끄럽긴 했지만 소리 지르길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을 안 했다면 지금까지도 분해서 이불킥하며 지냈을 것 같네요. 삐.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이에요. 20대에 빠르게 독립해서 쭉 일했기 때문에 직급도 높고 여윳돈도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에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을 못 구해서 20살 된 조카와 저희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게 된 지는 좀 됐었고요. 저는 조카와 친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이모라고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사라고 용돈을 주는 편이었고 제가 조카에게 뭘 바란 건 아니지만 조카가 어쩌다 먹을 걸 사오면 저에겐 먹어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언니랑만 먹고 치워버리거나 제가 집에 있는데 둘만 나가서 외식을 하고 들어와 저보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본다거나 어른인 저지만 그래도 소외감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조카가 제 물건을 말없이 가져가서 쓴다는 겁니다. 한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니고 브랜드 있는 백이나 옷, 화장품 등등이요. 그래서 그 일로 많이 혼내기도 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그나마 좀 낮은 가격의 명품은 써도 된다고 했는데 매번 고가의 물건만 쏙쏙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귀엽고 이번엔 명품 코트를 입고 나가서 코트에 뭘 묻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조카와 싸우게 됐습니다. 야, 너 내 코트 입지 말랬지? 네가 돈 벌어서 사던가. 이게 얼마짜린데? 알았어, 안 입으면 되잖아. 안 입으면 되잖아? 너 말버릇이 왜 그래? 아, 돈도 많으면서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세탁해주면 되잖아. 짜증나게 진짜. 짜증나? 짜증나면 나가. 너 이렇게 버릇없는 줄 알았으면 국물도 없었어. 오냐오냐 해줬더니 만만하지. 당장 나가. 집 하나 있다고 아주 무슨 어른이 저래? 그러고선 엄마한테 다 말한다며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는데 열뻗쳐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가 퇴근하고 와서 다짜고짜 저에게 진짜 너무하다고 애한테 집 나가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조카도 엄마가 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방에서 나와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 진짜 상처받았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얘 좀 봐. 어이가 없네. 말 똑바로 해. 그리고 언니는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딸내미 손버릇 나쁜 건 생각도 못해? 이딴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애가 이 모양이지. 저도 저대로 쌓아둔 게 폭발해서 막말을 해버렸습니다.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조카도 엄마가 욕먹는 걸 보더니 더 바락바락 대들었고요. 그러다가 조카가 엄마 우리 그냥 나가자. 집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던 거지 전세금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표정을 살펴봤는데 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친 언니는 그래, 우리가 나갈게.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러더니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정말 화나고 밤새 잠도 못 zas어요. 여태 돈 한 푼 안 받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까지 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믿었던 언니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배신감 들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어도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일이 있고 2달이 다 지났는데 며칠 전에 언니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내가 그때는 애가 보고 있었고 나도 욱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 좀 해줘. 응? 아니야 언니. 내가 그날 언니 말 듣고 생각 많이 했어. 그래? 다시 들어가도 괜찮을까? 그래서 말인데 언니는 계속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안녕.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전화랑 문자가 오고 있고요. 이제 소외감 느낄 일도 없고 제 물건 손대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속 편하고 좋네요. 진작 내쫓을 걸 그랬어요. 삐. 안녕하세요. 제가 20살 때 있던 일입니다. 대략 1학기 종강을 한 여름이었는데 방학을 맞아 자취방을 정리해두고 본가로 내려갔거든요. 저희 집은 마당에 텃밭이 있는 시골집이었어요. 아빠는 경기도 쪽에서 일을 하셔서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고요. 저는 대학교 근처에 자취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 집에는 엄마 혼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집에서 뒹굴뒹굴 하며 쉬다가 산책 좀 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날도 더운데 양복을 입고 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니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뭐야? 왜 저러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내다봤더니 그때 그 양복 입은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엄마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화 중인지 가만히 들어봤는데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보니까 남편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돈이 많어. 저쪽에 보이는 땅이 전부 내 거야. 아니요 할아버지, 저 신랑 있다니까요. 에이, 빼지 말고 나랑 사는 거 어때요? 내가 이래봬도 남자 구실은 한다니까. 아 정말 그만하시고 가세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운동할 때 쓰던 아령을 손에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군데 계속 남의 집에 찾아오세요? 아들이 집에 있었나 보네. 이러고는 헛기침을 하며 가버렸어요. 저 할아버지 누군데 엄마한테 저러는 거야? 좀 됐어. 아빠가 집에 없어서 그런지 혼자 사는 줄 알고 자꾸 찾아와서 같이 살자고 그러네. 아,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냥 신고해. 왜 저런 말 듣고 있어? 어떻게 그래. 저러다 말겠지. 하지만 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시로 집 밖을 살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예상대로 엄마가 혼자 마당에 있으니 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태 같은 눈으로 엄마를 훑어보다가 은근슬쩍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쪼물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빡쳐서 그대로 뛰쳐나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엄마에게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신고라는 말에 자기가 뭘 어쨌길래 신고하냐며 오히려 큰소리치고 집을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문을 막아섰는데 그 할아버지가 제 뺨을 다짜고짜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제가 맞는 걸 엄마도 보셨고 저도 아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경찰이 오고 저희 집이 소란스러웠는지 이웃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밖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경찰에게 있던 일을 다 말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냥 밭일이 어려운 게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그 부분은 웬만하면 서로 잘 푸시도록 하시고 어찌됐건 할아버지가 학생을 때리셨으니 조사받으러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폭행으로 조사를 받으러 끌려갔습니다. 제가 맞은 건 엄마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할아버지와 그 아들이 찾아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사과하고 돌아갔습니다. 아쉽게도 큰 처벌은 없었던 것 같았고 시골 동네라 소문이 금방 퍼져서인지 그 할아버지는 얼마 지나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만 두고 다시 학교에 가기 걸렸는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